혹시 요즘 아무 증상도 없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건강 챙긴다는 마음으로 계란 하나, 고구마 하나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가장 평범한 아침 식사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만든다면요. 놀라운 건 문제의 원인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믿어온 그 건강식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과 반대로 지쳐버린 신장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이 경고를 끝까지 듣기 전까지는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음식이 약인지 독인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계란을 이것과 함께 먹고 신장이 녹아내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의사 가운을 처음 입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니요. 하지만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란과 함께 먹는 그 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건강을 챙긴다고 계란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옆에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음식 때문에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에 조용히 독이 쌓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진료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오랫동안 이 장면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얼마 전 새벽 3시,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68살 박 선생님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땀에 젖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간신히 맥박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술도 담배도 안 합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이랑 고구마만 먹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차트를 확인하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져 있었고 혈액 속 칼륨 수치는 이미 치사량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모두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아침 식사였습니다. 계란과 특정 음식이 만나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한 식단 조언이 아닙니다. 몰라서 당하는 죽음만큼 억울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던 신장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최고의 음식 궁합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장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을이면 집집마다 꼭 하나씩 있는 그 과일입니다. 바로 감입니다. 홍시든 곶감이든 단감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선생님, 감이 얼마나 좋은 과일인데요. 어르신들 간식으로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은 비타민도 풍부하고 달콤해서 예로부터 몸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계란과 만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2살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돼 고기 대신 삶은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후식으로 잘 익은 달콤한 홍시 하나를 드셨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에 기분까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배가 쥐어짜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시고 손가락도 따보셨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명치에서 등 뒤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방바닥을 뒹굴 정도가 되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도착했을 때 정 여사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급히 위 내시경을 진행했는데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장 안에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검은 물체가 위 출구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위석, 쉽게 말해 위장에 생긴 돌이라고 부릅니다. 부드러운 계란과 말랑한 감을 먹었을 뿐인데 왜 뱃속에 돌이 생겼을까요? 범인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탄닌은 단백질을 만나면 수분을 빨아들이며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위장 속에서 만나 순식간에 거대한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장이 막히자 정 여사님은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고 계속해서 구토를 했습니다. 몸에서는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물과 혈액순환이 끊기면 곧바로 기능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신장 손상입니다. 정 여사님은 결국 돌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며칠간 수액 치료를 받아서야 겨우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시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입으로 돌을 삼킨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60을 넘어서면 위장 운동은 느려지고 이런 반응은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 의서에서도 감과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 몇 시간 동안은 감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 잠깐의 달콤함이 위장에 돌을 만들고 소중한 신장까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음식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갈 신호조차 주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진짜 위험입니다. 스탑, 바로 고구마입니다. 특히 아침에 삶은 계란과 찐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모기맨이 우유나 두유까지 곁들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든든하니 이보다 더 건강한 아침은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조합은 독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고마운 성분이지요. 문제는 60을 넘긴 신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필터는 낡고 좁아집니다. 혈액 속 칼륨이 많아져도 예전처럼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신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고구마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며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덜컥거리듯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춥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선생님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과정에 아무런 통증도 경고도 없다는 점입니다. 감처럼 배라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고칼륨 혈증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자다가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고구마 100g에는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노란 호박고구마나 자색고구마는 단맛이 강한 만큼 칼륨 함량도 더 높습니다. 저는 신장병 환자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절반이 망가져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60이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젊을 때의 절반 가까이 지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일 아침 계란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것은 잠들려는 신장을 억지로 깨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심장이 대신 치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칼륨 조심 이 4글자만 적어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은 말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먹은 계란을 몸속에서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입가심으로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진한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특히 계란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마시는 녹차 한 모금, 참 개운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계란을 드신 직후에 습관처럼 차나 커피를 마시고 계시다면 그건 비싼 돈 주고 먹은 보약을 스스로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제가 만났던 65살 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건강 챙기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유정란만 골라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은 늘 창백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빈혈 수치는 바닥이었고 신장의 노폐물 수치인 크레아티닌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좋은 것만 드셨는데 몸은 점점 말라가고 신장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 선생님이 식사 직후마다 꼭 마시던 진한 녹차였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떫은 맛 성분 탄닌은 계란 노른자 속의 철분과 단백질을 아주 강하게 붙잡습니다. 계란이 위장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차가 들어오면 이 영양소들은 몸에 흡수되지 못한 채 커다란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영양분이 아니라 배출해야 할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청소부인 신장은 이 쓰레기들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혹사당합니다. 결과는 참 잔인합니다. 몸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 빈혈이 생기고 신장은 불필요한 찌꺼기를 치우느라 망가집니다. 강 선생님은 비싼 유정란을 드신 게 아니라 비싼 쓰레기를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식당에서 계란 요리를 드신 뒤 수정과나 녹차가 나오면 정중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탄닌은 계란의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흘려보내 버립니다. 계란을 드신 후에는 적어도 1시간, 가장 좋은 후식은 물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계란 먹고 녹차 한잔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몸에 좋은 음식을 도구로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지 않도록 이 영상을 꼭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젊을 땐 다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음식들이 독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는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계란에 고구마를 먹든 감을 먹든 차를 마시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멀쩡한 음식이 독이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관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야속하게 흘러버린 시간, 그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 정수기의 필터를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갈지 않고 썼다면 지금 그 물은 과연 깨끗할까요? 아마 찌꺼기가 꽉 막혀 물은 겨우 흐르고 필터는 닳고 찢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그 두 개의 신장으로 60년, 70년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필터가 새 것이어서 고구마에 칼륨이 들어와도 감에 탄닌이 들어와도 척척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월 동안 혹사당한 신장의 미세한 필터, 의학적으로 말하는 사구체는 딱딱해지고 좁아졌습니다. 이것을 신장 섬유화라고 합니다. 겉모습에 주름이 생기듯 신장 안에도 주름이 깊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 조합이 들어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과부하입니다. 낡은 기계에 갑자기 무거운 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고장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같이 먹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미 낡은 필터를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면 더 망가지지 않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낡은 자동차도 기름때를 제거하고 좋은 연료를 넣어주면 10년은 더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장도 같습니다. 지쳐버린 신장을 달래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고마운 음식 작공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장을 괴롭히는 음식이 아니라 신장을 살려주는 음식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치고 낡아버린 신장 필터를 다시 숨쉬게 해줄 첫 번째 구세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그 식재료입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냥 토마토가 아닙니다. 계란과 함께 반드시 불에 익혀서 먹는 토마토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선생님, 토마토 좋은 거야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했던 60살 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져 만성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고지혈증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고기는 멀리하고 계란도 노른자가 무섭다며 흰자만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신장 수치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대신 프라이팬을 꺼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2알을 풀어 토마토와 함께 볶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신 한 여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식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칙칙하던 피부는 생기를 되찾았고 혈액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신장 수치는 안정권으로 내려왔고 혈관을 막던 나쁜 콜레스테롤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밀은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에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신장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청소하는 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토마토를 씹어도 좋은 성분은 대부분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이 가해지고 계란 노른자에 좋은 지방을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열은 토마토의 세포벽을 허물어 라이코펜을 밖으로 끌어내줍니다. 즉, 토마토와 계란을 볶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흡수를 극대화한 천연 혈관 해독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은 토마토의 영양 흡수를 돕고 토마토는 계란의 부족한 비타민과 섬유질을 채워줍니다.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짝꿍입니다.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볶은 뒤 계란물을 부어 가볍게 저어주면 끝입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지친 신장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안 드실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이런 조합 말고도 신장을 살리는 또 다른 음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다음은 노른자가 무서워 계란을 망설이던 분들을 완전히 안심시켜줄 두 번째 구세주 이야기입니다. 앞서 토마토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아직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선생님, 계란이 좋은 건 알겠는데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예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계란을 집었다가도 다시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신 있게 권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양파에 있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줄 뿐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끈적한 기름때까지 서서히 녹여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이 끼면 신장은 숨조차 쉬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계란과 양파가 함께 들어가면 양파는 혈관을 넓혀주고 피를 맑게 만들어 신장이 한결 편안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찜을 하실 때 양파를 아주 잘게 다져 듬뿍 넣어 보십시오. 설탕을 넣지 않아도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나 속도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혹은 양파를 충분히 볶아 계란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매운맛은 사라지고 영양 흡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신장 환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칼륨이 무서워서 채소는 입에도 안 됩니다. 물론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조절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채소를 끊어버리면 신장은 더 큰 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과 함께 드시면 염증을 잠재우고 신장 독소를 씻어내는 진짜 녹색 의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신장을 공격하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잠재우는 스위치를 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브로콜리가 계란을 만나면 이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계란의 풍부한 셀레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손을 잡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계란이 손상된 신장세포를 재건하는 벽돌이라면
브로콜리는 그 공사 현장을 지켜주는 경비병입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물에 넣고 푹 삶아버리면 좋은 성분은 물로 빠져나가고 열에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잘게 썬 뒤 30분 정도 두었다가 5분 이내로 살짝 찌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브로콜리를 삶은 계란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아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몸이 가볍게 반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다시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조합을 알아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그 순간 약은 다시 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계란이나 덜 익은 계란은 절대 피하십시오. 텔레비전에서 반숙 계란을 톡 깨먹는 장면,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분들께는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계란 껍데기에 묻은 살모넬라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 폐혈증과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흰자와 노른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드십시오. 둘째, 바삭하게 튀긴 계란 프라이는 피하십시오.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한 그 부분, 맛은 있지만 신장에는 독입니다. 그 갈색은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 덩어리입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삶기, 찌기 혹은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익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 2알이면 충분합니다. 계란이 좋다고 5개, 6개씩 드시면 신장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좋은 단백질도 과하면 찌꺼기가 되어 신장을 괴롭힙니다. 2알이면 필요한 영양은 이미 충분합니다. 넷째, 계란은 저녁보다 아침에 드십시오. 아침에 먹는 계란은 대사를 깨우고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되지 못한 채 신장과 위장을 밤새 괴롭힙니다. 신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다섯째, 보관법을 지키십시오. 계란은 뾰족한 쪽을 아래로 두어야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 전 절대 물로 씻지 마십시오. 껍질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합니다. 이 5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뒤의 신장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감, 고구마, 식후의 진한 차는 잠시 멀리 하시고 토마토, 양파, 브로콜리를 계란의 좋은 짝꿍으로 선택하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기계 소리 대신 가족의 웃음소리 속에서 2발로 걸어다니는 노년을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 하나를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 이 한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